이용석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개인 의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어떤 행동과 감정이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는 거는 다 무의식의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프로이드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들이 기후 위기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거를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로이드가 만든 정신분석 잡지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사이코어널리시스라는 정신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저널인데 거기도 보면 스핑크스가 있고 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오이디푸스입니다. 스핑크스를 만나서 죽이고 어떤 노인도 이렇게 길에서 만나서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아버지였고 테베라는 곳의 왕이 됐는데 그곳의 왕비와 결혼했는데 그 왕비가 알고 보니 자기 엄마였다. 그래서 근친상간적인 욕망 인간의 그런 어린아이들의 감정을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신화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테베라는 곳에 이제 역병이 퍼져서 전염병이 돌아서 코로나 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테베의 왕인 오이디푸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자기 사람을 시켜서 아폴로 신의 신탁을 받아 예언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그 예언을 받아 보니까 이 크레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폴로 신탁을 가져왔는데요. 그자를 추방하라. 아니면 피해는 피로 갚아라. 살인이 이 도시로 역병의 폭풍을 불러온다. 그래, 그는 살해되었다. 그리고 아폴로는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신다. 그 살인자를 찾아 응징하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여기 테베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도 보면 역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원인이 뭘까를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왕이 찾기 위해서 말하자면 아폴로 신의 신탁을 받아오는데 그 원인이 바로 오이디푸스 왕 자신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서 논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초래하는 것도 인간인 우리 자신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자신이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었고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제 인간의 무의식이 우리 행동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를 쭉 펼쳐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연극도 보면 사람들이 오이디푸스 자신도 이 스토리를 시작함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이 어쩌면 자기 자신일 수 있다. 자기가 문제였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해서 아폴로 신이 벌을 내려서 역병이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이디푸스도 사실은 자기가 그 원인이라는 걸 반은 알고 있고 반은 몰랐을 수 있고요. 스타이너라는 정신분석가가 이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필리카 분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말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오이디푸스 왕은 진실을 드러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의 은폐에 대한 이야기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오이디푸스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모두가 그것을 덮어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진실을 반쯤은 알려고 하고 반쯤은 모른 채로 덮어두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이런 오이디푸스 왕의 얘기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얘기는 뭐 여러 위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온갖 미디어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LA에서 산불도 나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무의식에는 어떤 불안이 잠재되어 있겠죠. 근데 동시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혹은 언론들도 굉장히 무관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BBC 언론이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보도를 통해서 기후위기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언론인데 한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7년도 기후위기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오히려 기후위기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학 교수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구온난화를 믿지만 인간의 이산화탄소가 온난화를 초래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기후위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중요한 기후위기를 우리는 왜 부정을 할까? 우리의 인간 심리는 어떤 것이 관여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불안, 두려움 되게 비슷한 말인데요. 두려움이라는 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위협이에요. 그러면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 그 알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아미그달라라는 알람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위험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얼어버리거나 이런 거의 원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동물적인 반응이죠. 근데 불안이라는 거는 이런 두려움하고는 조금 다르게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이거를 인지적으로 왜곡하는 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무기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후 위기는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한 즉각적인 두려움과는 다르고요. 그래서 이게 불안을 초래한다고 하고 위험이 또한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불안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몇십 년 후에는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몇십 년 후에 나는 죽는다고 머리 그 생각을 이고 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 사실을 우리는 사실은 부정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는 또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또 아기를 낳고 해서 우리는 사실은 아기를 낳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두려움을 혹은 불안을 우리는 이렇게 아기를 낳음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후위기는 유감스럽게도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만 위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손의 세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한테 근본적인 두려움, 그걸 멸절불안이라고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정신분석가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근본적인 불안을 초래하고 이렇게 근본적인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는 우리 모두 이제 무기력에 빠지고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안이 초래되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강도를 만나서 눈앞에 위협을 받는 그런 두려움하고 달리 굉장히 광범위해요. 집단의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역시도 멸절불안과 연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멸절불안 같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이 불안을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처리하려고 애쓰는 걸 저희가 방어기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방어기제를 굉장히 원시적인 방어기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내 편, 네 편을 나눠서 이것에 대해서 분열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 탓하는 방어기제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BBC 다큐멘터리 이런 곳에서는 기후변화라는 과학적 팩트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파리 기후협정을 다시 탈퇴한다고 최근에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2017년도에 이분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도 중국은 이렇게 허용을 해서 그렇게 공해 산업을 일으키고 그래서 경제 발전을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억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를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다 이렇게 분열시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BBC 다큐멘터리에 보면 거기 경제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하면서 모든 환경 논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는 너무나도 열심히 아프리카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 혹은 개발 중인 나라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거를 없애려고 한다는 식으로 음모론적으로 투사를 해서 그 불안을 다루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자기애적인 사회고 나르시시즘 사회입니다. 현대 사회가 1970년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미국이나 특히 크리스퍼 레시나 톰 wol프 같은 사람들이 자기애적인 문화가 있다고 했는데 현대 사회가 굉장히 자기애적 문화가 있고 실제로 트웬지라는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같은 복수형 대명사의 사용은 감소를 하지만 나 이런 말엔 굉장히 증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집단주의는 감소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소비 지상주의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책에서 예를 들어놨는데 니콜 키드만이 샤넬 향수를 선전하는 그런 광고 클립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니콜 키드만이 그 옷을 입고 그 향수를 들고 있고 그런 거는 니콜 키드만이 상징하는 아름다움인데 이거를 물건으로 대체를 하고 그 물건을 소유하면 내가 니콜 키드만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런 광고를 통해서 이런 걸 조장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자신이 자기애적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역시도 기후변화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는 옷들을 굉장히 패스트 패션이라 그래서 자라 같은 옷들 그런 것들을 한 번 쓰고 이걸 뭐 5년 10년 입는 게 아니고 한철 입고 그리고 버리고 이런 것들이 수많은 폐기물을 유발을 하고 이런 문화 소비지
취향적인 문화, 자기적인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진실에 눈을 감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4장에서 멸절불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모니카일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론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이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이분이 삶을 겪어나가면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현실 혹은 진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되게 분석적인 내용이라 지금 다루기는 어렵지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걸 부정하거나 사실은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샤넬백을 산다면 그 샤넬백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나의 아름다움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큰 돈을 써서 하는 것이 자기가 이 순간을 영원히 향유할 것처럼 해서 그런 것들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기후위기라는 되게 위협적인 곳에서 그런 진실을 맞닥뜨리지 않고 진실에 눈을 감아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이디푸스가 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좀 서술을 해놨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쯤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한 2, 3일 전에 80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50장으로 줄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결국 50장을 줄여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강의 시간이 15분, 20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50장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제 불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할 슬라이드를 왜 갖고 왔나라는 거는 그런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우리 무의식에, 저의 무의식에 불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우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눈을 반쯤 감고 있을까? 그거는 그런 행동 이면에는 이런 무의식적 불안이 잠재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 먼 길을 헤치고 여기 와 계시다면 그런 행동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무의식에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동기가 숨어 있고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온다고 보고요. 그 불안을 눈 감지 마시고 눈을 뜨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